케이지의 라디오 회관. 자, 오늘은 또 요즘 또 많이 화제가 된 영화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초대 손님을 한 명 모셨습니다. 옆에 계신데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의 자기소개 뭐 딱히 할 건 없는데 닉네임으로 처음에는 좀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닉네임 가로등거미를 쓰고 있습니다. 왜 가로등검이에요? 짧은 버전으로 이야기할까요? 3초 안에 말씀해 주세요. 멋있어서? 가로등검이, 가로등에 뭐 이렇게 거미가 매달려 있었나요? 가로등을 보면 거미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왜 가로등에 거미줄이 많나? 아주 간단한 이유인데 거미줄이 가로등 옆에 있어야 엄청나게 많은 벌레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거미가 그 영리한 거죠. 불이 나오니까. 네. 불이 나오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저 가로등에 거미줄을 친 거미처럼 살아야 한다. 남들 잡아보면서. 남들 잡아먹는데 운치 있고 감성적으로 그렇게 저렇게 돈 많이 벌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가로등거미를 쓰고 있죠. 저 닉네임 이후에 좀 삶이 바뀌었나요? 어떻게 좀? 그렇진 않고요. 근데 가로등거미라는 닉네임을 주변에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은 좀 너무 촌스럽다. 내지는 너무 감성적인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가로등거미라는 어감 그리고 이 한글로 썼을 때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가로등거미라고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옛날에 그 플레이스테이션 처음에 나왔을 때 플레이스테이션 1이었죠. 거기 보시면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게임이 있어요. 지금 그 땅거미 탐험대라고. 네, 땅거미 탐험대라고 있는데 처음에 가로등거미라는 닉네임 듣고 나서 약간 땅거미 탐험대가 생각이 나서 괴담 같은 거 많이 아시나요? 괴담은 잘 모르지만 그 거미가 사실 스파이더맨의 거미, 우리 좋아하는 스파이더맨의 거미 이런 것도 좀 생각나고 그래서 알겠고요. 네, 일단은 뭐 본론으로 빨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최근에 이제 캡틴 마블이 개봉해서 원래부터 또 개봉 전에도 좀 이슈가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았죠. 어떻게 보면은 마블 영화 중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개봉 전부터 심지어 제작 과정에서의 뭐 캐스팅 여부에서부터 온갖 설이 많았던 영화가 사실 드물었어요. 저도 이렇게 봤을 때 마블 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기존의 이제 코믹스 팬들이나 영화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과연 이렇게 이슈가 많이 있었던 배우부터 뭐 그런 과정들, 순탄치 않았던 과정들을 통해서 나온 영화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좀 궁금했었는데 캡틴 마블 안 보신 분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일단 이 영화 과연 볼만하냐? 볼만하다. 볼만은 하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볼만은 하다. 네. 왜 볼만하냐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사실 마블 영화, 그러니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를 사실 되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블이 최근에, 그러니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10주년을 맞았잖아요. 그렇죠.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마블은 진짜 오래됐다 근데. 와. 네, 사실 처음 이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마블 영화가 이렇게 성공할지는 잘 몰랐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작하는 제작자의 입장에서도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할리우드의 어떤 사실상 지금 할리우드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지 아무도 예견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언맨으로 시작해서 지난 10년간 쭉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 달려오면서 10년 동안 엄청난 팬들이 이제 형성이 됐고, 그리고 또 기존에 사실 뭐 마블 코믹스 팬이라고는 하는 이야기는 하는데 그 마블 코믹스 팬층이 얼마나인지 한국 관객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거의 50년 역사를 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어린 초등학생들이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라오듯이 아니 미국 사람들은 거의 이순신 장군의 버금가는 그런 영웅 신화를 마블 코믹스를 어려서부터 보면서 자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세대가 50년이 넘은 역사거든요. 그런 역사에 비견해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10년의 어떤 그 시기를 그리고 그 영화들을 좋아하는 팬들은 어떻게 보면은 대비시켜보면 되게 미미해요. 그러니까 마블 코믹스 팬들이 훨씬 많은 거죠. 그렇겠죠. 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쨌든 캡틴 마블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마블 제작사가 이제 이 앞으로의
지난 10년을 돌이키면서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또 설정해 나갈까, 앞으로 어떻게 마블 영화들을 이끌어 나갈까를 고민할 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블이 그냥 단지 어떤 영화를 그냥 재미있는 히어로 영화를 만든다기보다는 지금 이 21세기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또 어떤 분위기, 어떤 시대인지 그런 시대상들을 영화에 굉장히 잘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 캡틴 마블이라는 영화는 제작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잡음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가장 급변하고 있는 어떤 시기, 여성 인권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되게 잘 캐치를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영화에 녹여낼까를 고민한 결과라는 면에서는 충분히 볼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상당히 우호적인, 네.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볼만한 관점도 있고 또 그 외에 여타의 그런 여러 가지 이슈적인 측면에서 볼만한 관점들도 있을 텐데 짤막하게 왜 볼만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지금 가장 사람들이 이제 마블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게 어벤져스 엔드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이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가 똑딱질로 전 우주의 절반을 없앴단 말이에요. 이거. 네. 네. 그런 그 타노스의 만행을 과연 이 뭐 아이언맨을 비롯한 이 어벤져스 멤버들과 이 지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사실 가장 관건이잖아요. 그리고 엔드게임은 사실 그런 어떤 타노스와의 어떤 지구의 어떤 히어로들과의 전쟁의 거의 이제 마지막 결전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결전을 어떻게 끝맺음할 거냐. 그 사실 거의 뭐랄까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존재가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캡틴 마블인 거죠. 캡틴 마블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관객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엔드게임에서 이제 캡틴 마블과 타노스의 어떤 결전을 사람들이 더 재미있게 이제 즐길 수 있겠죠. 그쵸?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캡틴 마블을 어쨌든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캡틴 마블을 안 보고 엔드게임을 즐기겠다, 내지는 이제 지난 마블 10년의 이제 최종장인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재미있게 보겠다, 이건 사실 어불성설인 거예요. 반드시 봐야 된다. 캡틴 마블이 반드시 이제 거쳐가야 되는 그 이제 브릿지인 거죠. 관람이 선행이 되어야만 엔드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그동안 너네가 마블 팬으로 살았었다면 반드시 보고 넘어와라. 뭐 이런 일갈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 배우 자체에 대한 그런 문제들. 브리 라슨이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는데 그 배우가 이제 그동안에 보여왔던 언행들이나 뭐 인터뷰 꼭지들이나 아니면은 그 SNS, 뭐 스탠리 그 추모 SNS도 그렇고 본질적으로 이 배우의 애티튜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지적하는 그 팬덤들이 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뭐 배우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SNS 같은 게. 근데 저는 그게 약간 흠집 잡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나마 하도 털 게 없으면 SNS 글 하나 올린 거 가지고 이제 흠집을 잡느냐,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 그 이전에 그 마블 히어로를 연기했던 그 수많은 백인 남자 배우들이 했던 실수들에 비하면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뭐 지적할 문제인가, 그게. 혹시 다른 배우들이 한 그 실수들이 좀 있어요? 가방에서 뭘 꺼냅니다. 지난 히어로들이, 여기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네요. 서류 가방. 와이파이 있어요. 잡으면 됩니다. 자, 이제 다른 히어로들에게도 더 이상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털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 제일 잘못했어? 제일 잘못한 사람부터 얘기해 주세요. 사실 원더우먼을 연기했던 겔가도. 일단 여기부터 얘기할게요. 뭐 이게 뭐 DC이긴 한데, 약간 어떤 논란들을 다른 배우들이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면은 시오니스트 논란이 있었어요. 겔가도의 어떤 그런 인종, 그리고 뭐 이스라엘과 관련한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과연 겔가도시 원더우먼을 연기하는 게 적절한가, 사실 뭐 그런 자격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예전에 그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을 저격하면서 인종차별 발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약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심지어 그 이냐리투 감독이 그 슈퍼히어로 영화를 이제 문화적 학살이라고 이제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이제 그 마블 영화로 집중되는 어떤 할리우드의 그런 걸 언급하니까 이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의견을 존중한다.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
문화적 학살이란 단어를 쓸 줄 안다니 무척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쓴다는 거는 스페인이 과거에 침략 열강으로서 네. 되게 그 전 세계를 제패했던 맹위를 떨쳤던 네. 그런 시대를 살아왔던 나라인데 이제 와서 네가 문화적인 학살이라고 표현하다니 너네 진짜 학살했잖아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세게 이제 반응을 한 그러네.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약간 디스를 한 건데 어쨌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디스에는 인종차별적 발언이 분명히 있다. 내포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던 거고요. 둘이 만날 일은 일단 없겠네요. 작품 내에서. 그러니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제가 얼마 전에 그가 있었잖아요. 아카데미 시상식. 그렇죠. 네. 이제 그 나무주연상을 보헤미안 랩소디의 라미 말렉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그 라미 말렉 이제 수상하고 나서 그 뒤풀이 자리 이런 걸 축하해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엄청 많이 축하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아카데미 시상식에 후보로 오르기는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아이언맨으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다른 아이언맨을 비롯한 마블 영화를 벗어나서 다른 작품들을 연기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냐리투 감독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예술적인 영화를 좀 만든 그렇죠. 감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캐스팅할 일은 진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없겠다는 더더군다나 없겠네요. 드는 거죠. 감독들이 이 배우가 노미네이트라도 최소 되겠다라는 걸 염두하고 캐스팅도 하나요? 뭐 제가 감독은 아니지만 뭐 캐스팅할 때 할 수도 있겠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할 수도 있겠네. 네. 그리고 또 너무나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아이언맨을 토니 스타크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를 이제 생각하니까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어린 친구들은 막 이게 헷갈리기도 하잖아요. 그냥 그렇죠. 네. 저 배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아이언맨으로 생각하는 토니 스타크 그냥 그 자체로 아이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 다른 영화에서의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기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예전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자기 집에서 찍은 어떤 영상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영상 유명하잖아요. 그냥 이미 토니 스타크드만 사는 게 그래서 뭔가 감정이 필요 없이 그냥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를 그대로 표현하면 되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또 잘못을 저지른 마블 배우. 사실 뭐 이게 뭐 잘못인지 아닌지는 들으시는 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그 호크아이 제레미 레너랑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가 그 뭐 인터뷰에서 이제 뭐 농담조로 얘기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블랙 위도우는 난잡한 여자, 슬럿, 창녀, 호어라고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이제 나중에 이제 해명을 했는데 너무 이제 그 프레스 투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지루해서 인터뷰를 막 하루에 막 수십 개씩 하니까 너무 지루해서 그냥 농담처럼 한 얘기였다. 많이 소모되었다. 뭐 이런 측면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굳이 그 말을 그런 뉘앙스로 어떻게 얘기를 하죠? 이게 어쨌든 그들 입장에서는 좀 웃기려고 했던 멘트인 것 같은데 이제 선을 넘어선 거죠.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닥터 스트레인지를 연기했던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나왔네요. 네, 뭔지 알겠습니다. 네,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컬러드 피플. 컬러드 피플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실 이 베네딕트 컴버배치 역시 인종차별 발언을 한 배우의 구설수에 올랐죠. 와, 컬러드 피플이라. 와, 이거는 좀 세다. 네, 토미 히들스턴도 있었어요. 남수단을 망가진 곳이라는 표현을 써서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우들이 남자 배우들도 그 예전에 그런 인터뷰나 혹은 뭐 이런 데에서 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상대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브리라슨이 그 SNS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논란거리를 이제 삼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들의 말실수가 결코 어떤 그 좀 약한 수위는 아니었음에도 한국 관객들 입장에서는 브리라슨의 잘못을 더욱 큰 잘못처럼 느끼고 있다. 저도 이제 약간 뭐 완전히 제3자로 볼 수는 없겠지만 저도 어느 정도 취향이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브리라슨을 미워하긴 해. 사람들이 정말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브리라슨을 어떤 저격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트롤 비디오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아예 유튜브에서 브리라슨을 검색했을 때 그런 비디오들이 검색되는 게 아니라 공식 뉴스나 인터뷰 영상이 먼저 상위에 검색되도록 알고리즘을 바꿨어요. 와, 아니 그 트롤 비디오가 뭔지 또 청취자들 그러니까 이제 브리라슨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들을 만드는 거죠. 그런 걸 트롤 비디오라고. 그런 걸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유튜브에서 실제로 그런 알고리즘을 바꿀 정도였으면 지금 한국 관객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어떤 체감보다 지금 북미에서도 브리라슨을 혐오하는 싫어하는 노골적으로 그런 반응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본인이 애호했던 마블을 되게 사랑했던 그 히스토리가 짧은 관객들도 있고 되게 오랫동안 좋아했던 관객들도 있을 텐데 이 분들이 상당수가 많이 브리라슨을 소위 좀 미워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단순하게 뭐 그 사람이 했던 언행 때문에 그런 것도 뭐 없진 않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강함을 자랑하는 타노스라는 캐릭터가 엄청난 힘을 얻고 이제 다 작사를 내놨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마지막 열쇠가 캡틴 마블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인데 이 캡틴 마블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엄청난 거부감을 미디어적으로 엄청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얘만 그런 건 아니다. 얘만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어느 정도 맥락에서 단 한 가지 이유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사실 미웠어. 나도 사실 좀 싫어했는데 영화를 보고 조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 그거는 이제 영화의 디테일한 얘기들을 하면서 좀 더 말씀드릴 텐데 브리라슨이 영화를 보기 전과 이후에 대한 브리라슨에 대한 감정은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건 뭐 추후에 또 다시 말씀드릴 텐데 등장했던 많은 캐릭터 배우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구설 10년이나 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이런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지 브리라슨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캡틴 마블을 보면 영화적으로 되게 좋았던 점이 있으셨어요? 일단은 이 마블이 그 영화 이제 그 캐릭터 중심이든 어떤 사건 중심이든 이 히어로들의 역사를 이제 새롭게 이제 쌓아 나가는 과정에서 그 각 캐릭터에 맞는 어떤 장르적인 성격 혹은 뭐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접목시켜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뭐 아이언맨을 비롯해서 뭐 대표적으로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마블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우주로 펼쳐 나갈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그런 음악적인 요소나 그런 레트로 스타일의 디자인들을 굉장히 잘 접목을 했었고, 그렇죠. 뭐 토르 라그나로크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리고 장르적인 면에서 잘 접목한 거는 이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이거는 이제 뭐 스파이 장르 같은 그쵸. 것들을 어떻게 이제 마블 영화와 접목시킬까 이런 아이디어들을 마블 영화가 잘 구사하거든요. 이번 영화에서 제가 진짜 좋았던 거는 90년대 스타일을 어떻게 캡틴 마블과 접목시킬 것인가. 그래서 아예 바이브. 등장부터 캡틴 마블이 지구로 떨어질 때 어디로 떨어지냐면 블록버스터 비디오샵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트루라이즈 흉상 그쵸, 그 그쵸. 광판이 있는데 판넬. 그 판넬에 트루라이즈를 이제 부수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 아놀드 슈와제네거 머리가 날아가잖아요. 머리가 날아가는 그런 디테일한 요소. 그리고 뭐 필사의 도전이라는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꺼내 든다든가 그런 요소들 90년대 요소들이 굉장히 잘 녹아 있었고 그리고 저를 진짜 흥분시켰던 거. 마블 영화 사운드 트랙에 너바나의 노래가 나왔어요. 예술이었죠. Come As You Are라는 노래가 나오면서 아네트 베닝이 어깨춤을 추는데 저는 정말 무너졌어요. 난 아네트 베닝 나오는지 모르고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재미있는 어떤 문화적인 아이콘이 됐던 그런 요소들, 문화 요소들을 영화에 적재적소에 잘 집어넣은 면들이 저는 일단 제일 좋았고 그리고 또 좋았던 건 어쨌든 이 캡틴 마블 캐롤 댄버스라는 이 인물의 성격, 뭐 배경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 굉장히 잘 탄탄하게 만들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캐롤 댄버스가 그런 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여성 파일럿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군인으로서 그 좀 이렇게 되게 핍박받고 억압받던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어떤 재능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굉장히 고민했던 인물로 이제 설정을 했었고 그리고 그런 인물이 이제 뭐 이거 스포 다 얘기해도 돼요, 근데?
어느 선까지 얘기할까요? 이게 영화를 보기 전에 좀 들어도 되는 수준까지만 일단은 얘기를 하는 게. 근데 지금 아무래도. 이미 저희가 녹음하는 이 시기에 지금 국내 관객 되게 많이 200만 돌파했는데. 그러면 이게 저희가 명제에다가 스포 있음이라고 붙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까요? 그냥 얘기 다 할까요? 뭐 어차피 뭐 얘기 다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뭐 그냥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캐롤 댄버스가 테서렉트의 어떤 그 힘을 이제 몸으로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캡틴 마블이 되는 과정인데, 그쵸, 네. 캡틴 마블이 되는 과정에서 겪는 어떤 그런 캐롤 댄버스가 캡틴 마블이 되면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어떤 사건들이 굉장히 좀 수준이 높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단지 히어로가 악당을 처치하고 뭐 이런 되게 단선적인 구조에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어떤 깊이를 가진 사건들을 좀 해결한다. 그런 면에서는 좀 캡틴 마블의 캐릭터를 잘 구현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캡틴 마블이라는 캐릭터는 여러분 그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 마블 코믹스 세계관에 등장했던 캐릭터인데 여러 번 그 코믹스 세계에서도 리부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많이 바뀌고 심지어 성별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다 일일이 켜켜이 저희가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이 영화판은 그 2006년도 버전을 리부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믹스 세계관이랑 비교해봤을 때 오류가 있어라고 하기에는 그 단순하게 2006년의 리부트판과의 단순 비교가 좀 필요한 지금 상황이고요. 그 90년대 바이브가 좀 부족하다는 아까 말씀하신 90년대의 느낌이 좀 되게 많이 펼쳐질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조금 볼만한데 마무리가 되더라. 이런 얘기도 조금 있었어요. 레딧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말들이 좀 많았고 더 많이 90년대 요소들이 그렇지. 더 많이 등장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거죠. 그걸 좀 더 이제 그 초반에만 잠깐 등장하고 만다 뭐 이런 거죠. 닉 퓨리가 이미 닉 퓨리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던지고 나와요. 처음부터. 그간의 닉 퓨리가 갖고 있던 근엄함을 어느 정도 던지고 나오기 때문에 나조차도 보면서 조금 기대를 했거든요. 아 이게 좀 더 버디무비스럽게 가나보다 남녀간에. 근데 그게 금방 좀 약간 없어지는. 근데 또 내 어린 시절을 굳이 영화 안에서 다 뭐 확인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런 아쉽다는 의견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크리 제국을 말씀하셨는데 크리 제국의 경우에는 무슨 되게 사이버펑크한 지금 배경이 나오잖아요. 크리 제국 처음에 인서트 보고서 와 이거 정말 재밌겠다. 와 근데 크리 제국 묘사가 거의 없어. 지하철 나오고 격투 연습 좀 하고 끝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크리가 마블 세계관에선 여러분 이게 크리라는 곳이 은하계 그 3대 열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가 좀 약간 묘사가 좀 미비했던 점 그거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엔 좀 스토리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 해외 팬들이나 뭐 국내 팬들도 마찬가지고 좀 진부하다. 너무 단선적이지 않았나. 이런 어떤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랄까요? 그 사람들이 뭐 국내 유튜버들도 그렇고 해외 반응도 저는 보면은 이제 그 지적하는 그 스토리상의 문제점들이 약간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중간에 어쨌든 이 캐롤 댄버스와 그쵸. 캡틴 마블이 어떻게 두 캐릭터가 만날 수 있는가. 초반에는 어쨌든 이 계속 캡틴 마블이 자기의 그 지구인으로서의 뭔가 이런 정체가 뭔지 그냥 기억에만 희미하게 남아 있는데 그것을 이제 왜 내 기억이 잃어버렸는지를 그 찾아가는 그 초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후반에는 어쨌든 이제 완전히 그 캡틴 마블로서 각성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후반에 보여주는데 앞과 뒤 사이가 좀 너무 좀 지루하게 전개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약간 더 좀 심도 있게 꼬았다 스토리를. 그러니까 너무 그냥 선과 악, 그냥 내가 히어로가 됐어. 그리고 악당이 나타났어. 싸워서 이겼어. 그냥 이렇게 너무 이제 단순하게 구조화시키기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들을 그리고 현실의 어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 현실의 이슈들, 중요한 이슈들, 이를테면 뭐 난민 이슈 같은 것들 그런 되게 중요한 문제들을 이야기에 잘 버무리기 위해서 약간 노력한 그런 흔적들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중반에 뭐 약간의 어떤 임팩트 그리고 그것이 후반까지 잘 이끌어내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지적들을 사실 한편으로는 좀 이해는 하면서도 다른 마블 영화들 지난 마블 영화들 만들어진 영화들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그 단독 히어로 영화들 이를테면 뭐 닥터 스트레인지 뭐 앤트맨 뭐 토르 많죠? 이런 네네. 영화들과 비교해서
뭐 퍼스트 어벤져도 그렇고 크게 그들의 영화들과 크게 뒤지지 않는 완성도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일각에서는 그래서 퍼스트 어벤져랑 되게 동선이 비슷하지 않냐. 심지어 중간에서는 약간 다소 지루한 구간도 나와요. 이 캡틴 마블이라는 영화는 그 상당히 지금 영화를 본 사람들도 의견이 갈려요.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지루함을 느꼈기 때문에 진부하다는 쪽에 그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 일각에서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PC주의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인도주의적인 시각을 녹였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이건 어떻게 결론을 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너무나 많은 걸 바라는 걸 수도 있고 마블 영화가 갖고 있는 지위가 그만큼 높은 것일 수도 있고 또 이 영화의 순기능이라는 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힘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반감 캐릭터가 2명이 나오잖아요. 일단은 닉 퓨리가 나오고 두 번째는 필 콜슨이 오랜만에 등장을 해요. 필 콜슨이 설정상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아, 그 영화에서요? 작중, 그 90년대, 96년 그 시기에 작중 나이가 25이에요. 아, 진짜 완전 신병이네요. 근데 딱 그 신참으로서의 어떤 뭔가 그 첫 어떤 뭐랄까요? 첫 임무? 내지는 이제 이 신참으로서의 약간 어리버리한 모습들이 굉장히 잘 살아있던데요. 도망치는 일행을 보내주잖아요. 네. 그걸 그때 그 흔들리는 눈빛은 이 아저씨가 역시 내공이 있다.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전 25살이라는 사전 정보를 듣고 갔기 때문에 도저히 그 노안이 그 25살로 보이지는 않아가지고 나름 세멀 잭슨은 머리를 그렇게 또 해놓으니까 괜찮은데 필 콜슨은 머리를 해놔도 그런 느낌이 좀 안 들더라고요. 그 25살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고 필 콜슨 지금 이제 핫토이 피규어 가격 오르는 소리가 좀 들립니다. 지금 필 콜슨이 제가 보기에는 라이센스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팬덤을 보고서 만약에 괜찮다 그러면은 필 콜슨 지금 이미 제작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미 팬들의 어떤 이런 열화 같은 성원을 이미 감지하고 캐릭터 피규어를 제작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영화 보고 마블 레전드에서 나온 캡틴 마블 캐릭터 피규어들을 몇 개 주문했어요. 아, 그렇구나. 닉 퓨리, 그러니까 사무엘 잭슨이 피규어로 만들어진 경우들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죠. 네. 네. 예전에 그 쿠엔틴 타란티노의 펄프 픽션. 펄프 픽션. 펄프 픽션 맞나? 펄프 픽션 버전이 아마 캐너제로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게. 펄프 픽션 피규어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뭐 있었지? 아니 뭐 하여튼 몇 개 없는데 그 닉 퓨리 버전의 마블 레전드 피규어가 발매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해서 지금 오고 있어요. 사무엘 잭슨이 보면은 그 실제로 발매는 잘 안 해요, 피규어를. 근데 커스텀이라고 하죠. 개인이 만들어서 이베이 같은 데 파는 거. 그런 거는 조금 종종 나오긴 했는데 이번 영화에서 캡틴 마블을 제외하고는 가장 그냥 주역으로 나와요. 이 닉 퓨리 캐릭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반응, 되게 인상적인 반응을 하나 본 게 있는데 그 네티즌 반응 중에서 그러니까 닉 퓨리가 하는 역할이 사실상 지난 마블 영화를 비롯해서 되게 수많은 그런 액션 버디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가 하던 역할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약간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죠. 어쨌든 헬퍼. 네. 그런 도와주는 역할을 사무엘 잭슨이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보면서 쾌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런 반응을 좀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 캡틴 마블이 주연인 영화에서 닉 퓨리라는 어떤 굉장한 조력자의 활약이 사실 뭐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딱 적당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닉 퓨리를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봤던 게 그 옛날에 오락실에서 퍼니셔 게임이 있었어요. 퍼니셔 그 벨트 스크롤이라고 하죠. 앞으로 가면서 막 때려 패는 게임. 그 게임 타이틀 중에 퍼니셔가 있었는데 퍼니셔에서 원래 닉 퓨리가 백인으로 나와요. 애꾸눈인 건 맞는데 수염난 백인 아저씨로 나오는데 그 이때 닉 퓨리라는 이름을 처음 알았거든요. 알고 나서 그 다음에 퍼니셔라는 제목의 영화가 사실 꽤 있었어요. 몇몇 작품이 있었는데 뭐 토마스 제인이 나온 것도 있었고 돌프 룬드그레이 나온 것도 있었고 몇 번 리부트가 되고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된 데어데블의 스피노프로 나왔던 퍼니셔도 있죠. 퍼니셔라는 캐릭터나 그 닉 퓨리라는 캐릭터가 그 연결점을 사실 이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는 잘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닉 퓨리를 과연 어떻게 가져가느냐, 앞으로 얘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를 좀 잘 보고 있었는데 윈터 솔저에서 너무나 잘 해냈고 그리고 워낙에 그 실드의 어떤 수장으로서 지금까지 생성된 이미지들이 존재하는데 너무 좀 실업게 간 건 아닌가. 사실은 닉 퓨리를 약간 좀 너무 그렇게 소모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정말 좀 받아들이긴 힘들었던 게 그 한쪽 눈의 실명계기. 예, 그게 사실은 이전에 다른 작품들에서 표현된 거는 어떤 특정한 사건처럼 묘사를 했는데 그냥 고양이가 핥혀가지고 생긴 상처로 되면서
그 유머 표현 요소로 닉 퓨리를 사용하는 게 좀 빈번하지 않았나. 캡틴 마블 캐릭터 자체는 어땠어요? 뭐 아까도 배우 얘기를 좀 했지만 짤막하게 한번 얘기를 한다면. 뭐 캐릭터가 어떻게 자기의 성격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뭐 그런 장면들이 이를테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장면을 예로 들면 그 이제 캡틴 마블이 지구에 처음 이제 떨어져가지고 네. 그 닉 퓨리를 만나게 되는데 닉 퓨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스크롤과 자기가 싸워야 되는데 스크롤이 그러니까 지구인의 형상과 똑같이 이제 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닉 퓨리가 그러면 너가 스크롤이 아닌지 뭐 캡틴 마블이 맞는지 내가 나한테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바로 블라스터를 쏘잖아요. 그런 약간 터프한 면모. 그리고 그 이제 캡틴 마블이 이제 떨어져서 지구에 와서 약간 헤매고 있는데 그 무슨 옷가게 같은데 앞에서 그 어떤 오토바이 탄 그 아저씨가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도를 보고 있는 브리 라슨한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좀 웃으라고. 그러니까 브리 라슨이 뭐야 저 사람 뭐 이런 표정을 짓고선 그 사람이 이제 오토바이를 놔두고 이제 가게로 들어가니까 그 오토바이를 그냥 훔쳐서 달아나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약간 되게 통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그 뭐랄까요 그냥 현실에서 너무나 당연시 여기면서 이제 겪는 것들을 잘 캐릭터로 좀 녹여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좀 터프한 면모들을 쿨한 면모 그러니까 그런 어떤 캐릭터를 우리가 사실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시대가 많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바뀐 거고 그걸 묘사를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약간 통쾌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마인드도 좀 많이 바뀐 거고.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반응들은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캡틴 마블이 각성해서 이제 그 뭐랄까요 그 히어로 영화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나오는 어떤 키포인트 같은 장면인데 그 완성된 어떤 각성의 순간 그 순간에는 진짜 여성 관객들은 정말 짜릿함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지인 중에 한 명은 아 진짜 남자들은 그동안 히어로 영화 보면서 저렇게 짜릿했냐고 나는 이번 브리라슨의 이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좀 짜릿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일리 있는 소리네. 네. 일리 있다. 저는 마블 코믹스를 좀 일찍 봤어요. 언제 봤냐면 90년대 한 중반, 90년대 초중반에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 저희 아버지가 그때 카투사를 나오셨었는데 그 아버지의 그 친구분이 카투사에 말뚝을 박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용산 미군기지에서 일을 하셨는데 주말마다 그 집 가족들은 용산 미군기지 가서 외식을 하는 거지. 우리 아버지도 나를 그 집에 데려가서 근데 그 집에 또 나랑 나이가 같은 아들이 있었어. 내 친구가. 그래서 얘랑 같이 가가지고 그 미국 만화라는 걸 처음 본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뭐 슬램덩크 드래곤볼 이런 거 보고 유유백서 이런 거 보고 자랐으니까 그림 자체가 일단 틀리고 화풍이 그 다음에 뭐 액션의 동세나 이런 거 다르고 글은 또 어찌나 많은지 영어. 근데 이제 그림만 봐도 개연성이 느껴지긴 하죠. 그래서 그걸 보다가 또 얘네 집에 갔더니 책장에 그 얇은 코믹스가 빽빽하게 꽂혀 있는 거라 그래서 얘네 집을 드나들면서 그걸 계속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실제로 미국 코믹스를 사본 게 우리나라 엑스맨이 정식으로 유통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점에서 심지어 엑스맨 만화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처음 보면서 그때 또 공교롭게도 오락실에 그 캡콤에서 만든 엑스맨 격투 게임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게 동시에 막 붐이 일었어요. 뮤턴트들에 대한 개념도 그때 처음 알았고 원작을 꾸준히 오래 봐온 그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 있어요. 왜냐면 얘가 워낙에 캡틴 마블이라는 캐릭터는 밸런스 붕괴 캐릭터예요. DC로 보면은 사실상 슈퍼맨이야. 이게 원래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원래 배우가 보여주는 표정이나 연기나 제스처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그 강력한 캐릭터와 얽히면서 약간 오만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캐릭터가 되게 충동적이고 오만해 보이는 캐릭터라서 아 내가 과연 저 캐릭터를 정말 팬으로서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조금은 들었고 지금은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조금 많이 불식됐는데 제가 타노스를 작살내는 앤가 이런 면에서는 뭐 전투력은 충분하지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까지 케빈 파이기나 이런 사람들이 말한 대로 어벤져스의 정말 완전한 터닝 포인트이자 키가 된다면 이게 쉽게 사람들이 완전히 좋아할 수 있을까? 이런 약간 의구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캡틴 마블이라는 영화 한 편으로서 이게 다 이루어지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과연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우리가 좀 더 캡틴 마블에 빠져들 수 있게끔 어떤 장치를 해놨는지가 조금 저는 궁금하고요. 그
평을 비롯해서 그 해외 이제 언론 매체들에서 뭐 유튜버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추한 내용 중에 그 캐롤 댄버스 캡틴 마블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것도 좀 추측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호출기를 닉 퓨리가 그 인피니티 워 마지막 그 쿠키 영상에서 호출기로 호출을 네네네. 하잖아요. 네. 그 호출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곧 이제 그 지금까지 살아남은 그 타노스의 똑딱질에 의해서 살아남은 어쨌든 그 히어로들을 다시 이제 호출을 받고 만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 그 엄청 그 먼 우주에 있었을 텐데 그 호출기가 꼭 그 동시대에서만 호출이 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마음대로 좀 오갈 수 있는 그 캡틴 마블에게 호출한 상황이다. 뭐 그런 좀 상상을 좀 예측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원작에서는 캡틴 마블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네. 거기까지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능력까지 줘버리면 그냥 다 씹어 먹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 추측하는 게 인피니티 워에서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 봤던 그 한 가지 경우의 수,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그 한 가지 경우의 수를 위해서 뭐 앤트맨도 양자 세계에서 혼자 유일하게 살아 있었던 존재고 네네. 그 앤트맨이 또 어떤 좀 뭔가 그 양자 세계와 그 평행 우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양자 세계에서 또 무슨 어떤 요소를 좀 활용을 해서 타노스를 이길 수 있을 것인지와 캡틴 마블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직은 알지 못하는 영화에 등장하지 않았던 또 다른 뭔가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맞아서 접목할 것인지 사실 그런 상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앤트맨과 캡틴 마블이 지금 거의 주축이 되어서 뭔가 타노스와 싸운다고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충분히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뭐 캡틴 마블이 양자 세계로 들어갈 수도 있고 거의 완전 제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 가지 서브컬처에서 양자론이나 시간 그 타임 루프, 네. 또 타임 리프 또 혹은 이런 것들은 사실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 세계에서 기억상실증이랑 비슷한 어떤 주제인데 이거를 이 캐캐묵은 이 주제를 사실 뭐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도 사실 그런 거였고 이 주제를 과연 어떻게 재밌게 풀까? 전 마블의 실력이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워낙에 또 뭐 기라성 같은 스탭들이자 각본가들이니까 잘하겠죠. 아 끝으로 그 액션 어땠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히어로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격투 액션 보여줄 수 있는 사실 마블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너무 DC스럽지 않게 즉 DC스럽다는 거는 너무 완전 초파워적인 어떤 초인적인 힘을 맨 오브 스틸 예, 가지고 이제 완전 다 세계를 다 무너뜨리니까 그런 그렇죠. 네. 그런 게 한편으로 재밌다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마블처럼 되게 현실적인 어떤 물리학에 기반한 그런 액션들을 좀 보이는 게 재미있다는 입장을 많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는 좀 이번 캡틴 마블이 조금 변했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해요. 액션에 있어서. 그쵸. 너무 약간 캡틴 마블이 너무 세다 보니까 재미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재밌었거든요. 셌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 마블이 굉장한 어떤 고민일 텐데 어떻게 하면 그 현실 세계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뉴욕을 기반으로 이 마블 영화들이 재미가 형성이 됐는데 그쵸. 어떻게 하면 뉴욕을 벗어나서 우주로 이야기를 확장할 것인가 이게 진짜 마블 스튜디오의 엄청난 고민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어떤 액션과 우주에서 벌어지는 액션은 누가 봐도 당연히 스케일이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더 무궁무진한 파워들이 가능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액션을 어떻게 캐릭터에게 체화시킬 것인가. 캡틴 마블은 당연히 우주 기반으로 싸워야 하는 히어로이고 당연히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 혹은 뭐 같은 여성 히어로의 어떤 레벨로서 블랙 위도우나 스칼렛 위치가 가지고 있는 파워보다는 사실 월등해야 되는 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원작도 그러니까 네. 뭐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 저는 액션은 되게 뭐 나름 그런 소소한 어떤 그 타격 액션도 보여주고 초반에 보여주잖아요. 그런 그 기차 할머니 때리고 할머니 때리고 뭐 기차에서 기차가
달려가면서 그 닉 퓨리가 탄 차량에 같이 추격하는 이런 건 너무 전형적인 어떤 할리우드 액션 영화에서 우리가 엄청 좋아하는 요소들이잖아요. 그쵸, 네.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경찰 영화에서 반드시 나오는 어떤 액션의 어떤 클리셰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그런 볼 수 있는 볼거리도 제공을 해줬고 후반부에 가서는 우주에서 펼쳐질 수 있는 진짜 그런 건담류의 액션 우리가 볼 수 있는 상상할 수 있었다. 나는 마크로스랑 비슷했다. 네. 그리고 누구는 뭐 스타트랙 얘기도 많이 네. 하는데 뭐 그런 어떤 액션들도 확실히 보는 재미가 있었다. 그게 약간 너무 부조화해서 너무 우리가 흔히 봤던 그 마블 10년의 영화들과 너무 이질적이어서 재미없었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반응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죠. 이해하고 아무튼 마블은 지금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에서 캡틴 마블이 되게 중요한 기점이고 그런 면에서 뭐 액션과 캐릭터, 스토리 이런 거 다 마블이 지금 향후 어떤 10년을 내다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라는 점에서 좀 기념비적이고 그래서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액션 시퀀스를 좀 약간 주의해서 봐요. 왜냐하면은 그 액션 시퀀스의 표현력이라는 게 사실 영화마다 저마다 다르고 네. 또 만약에 무술 감독이 그렇게 잘 표현하려고 해도 이제 배우가 표현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초반에 주드로랑 이렇게 훈련을 하잖아요. 네. 주드로랑 그 격투씬을 보고 감을 잡았는데 이 배우는 사실 훈련이 잘 되어 있진 않다. 네, 액션 훈련이. 왜냐하면은 그 불이라 쓰니까 액션을 좀 과도하게 할 때 그 클로즈업이 잘 들어가요. 네. 팍팍 클로즈 들어가면서 약간 어딘가를 숨기거든요. 네. 관절이나 이런 포인트들, 속도가 안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을 좀 숨기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엄청난 힘을 가진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구에서 벌이는 격투는 생각보다 초라해요. 그래서 막 뛰는 모습만 봐도 예를 들어서 이게 단순 비교긴 한데 터미네이터 2에 로버트 패트릭이 티천 역할을 하면서 뛰는 걸 보면 개빨라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얘는 캡틴 마블인데 뛰는 게 조금 느려 보여요. 느슨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캐릭터를 보면은 액션을 맨 오브 스틸류로 보여줘야 되는 게 맞는 능력치인데 배트맨류의 액션을 지구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주에서는 완전 슈퍼맨을 능가하는 수준의 액션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액션이 조금 더 이제 좀 원숙하게 훈련이 되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스턴트 더블이 하지 않았을까요? 웬만한 액션들은? 그러겠네요. 네, 거의 다 스턴트가 했긴 했을 텐데 얼굴이 나오는 씬이 꽤 있어요. 얼굴이 나오는 씬이 초반부에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아무래도 완급 조절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스턴트맨이 할 수 있는 범주를 축소하고 그 배우가 할 수 있는 한계 영역 안에서 표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액션은 나는 개인적으로는 좀 답답했다. 그 액션 얘기가 또 나와서 하는 또 생각난 건데 네. 이게 마블의 여성 슈퍼히어로 영화로서 캡틴 마블을 이제 생각할 때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어떤 지난 흐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블은 마블 영화를 만들면서 그 마블 원샷이라는 단편들을 그쵸, 만든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마블 원샷은 그 유튜브에 검색해도 나오죠. 네, 그게 네. 이제 블루레이 발매될 때 약간 그 서플먼트로 넣어가지고 약간 뭐랄까요 외전격으로 그렇죠. 그런 재미를 좀 느낄 수 있는 단편들을 만든 게 있는데 약간 꽁트 같아요. 네. 제작비 얼마 안 들어간 꽁트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영화의 실제 스토리와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약간 뭐 그런데 뭐 거의 대부분 반영은 됩니다만 이제 약간 그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걸 풀어주는 건데 그 에이전트 카터라는 단편이 있어요. 네네 알죠. 네. 그 단편이 뭐냐면 패기 카터 나오는 거. 네. 패기 카터가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갑자기 그 테서렉트를 들고 자기가 어딘가로 사라지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패기 카터는 이제 계속 그리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그 뭐 저기 캡틴 마블에서는 페가수스라고도 나오는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하워드가 쉴드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쉴드에 일하면서 벌어지는 짧은 10분짜리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에이전트 카터에 보면은 그 패기 카터가 그 상사의 어떤 그런 거 상사가 거기 보면은 상사가 그 요원들이 그 사건을 이제 배당을 해줄 때 남자들만 배당해주고 그 카터한테는 배당을 계속 안 해주는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현장을 좀 뛰고 싶어하던 와중에 이제 새벽에 진짜 긴급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혼자서 이제 현장을 뛰는데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벌이는 그 패기 카터의 액션이 있어요. 그 액션이 좀 뭐랄까요? 그 브리 라슨이
연기하는 그 캡틴 마블이 보여주는 그런 그 액션하고 약간 좀 뭐랄까,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은데 그 여성 히어로가 보여주는 그 액션의 어떤 컨셉 스타일이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그 블랙 위도우가 그 저기 뭐야,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였나요? 그 네네. 블랙 위도우가 그 첫 장면에서 배로 침투해서 그렇죠. 예, 함선으로 들어가서 거기 침투해서 버리는 액션 같은 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좀 보게 됐고, 그런 면에서는 이게 에이전트 카터라는 단편 이후에 그 에이전트 카터는 아예 그 드라마 시리즈로도 만들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거쳐서 지금 이제 캡틴 마블로서 어떤 독자적인 이제 여성 히어로 영화가 한 편이 이제 나온 건데, 그 흐름도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엔딩 타이틀 그 스텝들 그 이름들 나올 때 되게 유심히 봤던 이름 중에 그 책임 프로듀서 중에 루이스 데스포지토라는 이름의 프로듀서, 루이스 데스포지토. 네. 네. 그 이름을 되게 유심히 봤는데 그 사람이 그 아이언맨 때부터 프로듀서로 굉장히 오랫동안 참여했어요. 거의 지금 마블 스튜디오의 거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프로듀서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에이전트 카터 단편 마블 원샷을 그 연출을 직접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이번에 캡틴 마블에도 되게 그 앞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 앞에 등장한다는 건 그만큼 비중이 많은 제작진이었다는 뜻이었을 텐데, 그렇죠. 그 이름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꾸준히 어떤 그 마블 그 시네마틱 유니버스 안에서의 어떤 여성 히어로의 캐릭터를 만드는데 굉장히 일조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도 한편 좀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캡틴 마블을 통해서 마블 여성 히어로의 어떤 뭔가 베이스먼트가 생기면 기대하는 영화가 블랙 위도우거든요. 블랙 위도우도 네. 기대할 만하죠. 블랙 위도우가 맨몸 액션을 많이 보여줄 것 같고, 우리가 모두 궁금해하는 거 있잖아요. 과연 부다페스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네. 그거가 좀 등장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플래시백해서 그거야말로 또 다른 어떤 윈터 솔저의 어떤 느낌을 주는 영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루소 형제가 맡아서 해주면 좋겠는데 그 소식은 아직 모르시죠? 그 소식은 뭐 전혀 저도 서치하는데 잘 찾아본 적은 없고, 그 최근에 본 것 중에 어쨌든 브리 라슨이 지금 마블 스튜디오와 7편의 영화를 계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7편을 계약했다는 엄청나네. 얘기는 뭐 엔드게임도 포함해서 앞으로 캡틴 마블이 향후 10년 뭐 10년 내지는 뭐 20년 뭐 앞으로의 그 마블 영화의 어떤 그 세계에서 캡틴 마블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거라는 건 뭐 누가 봐도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7편이나 나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캡틴 마블 브랜드로 나오는 영화 이외에도 뭐 어떤 영화에서든 잠깐 7번 나오더라도 등장한다는 얘기겠죠. 이거는 여러분 만약에 캡틴 마블을 받아들이기 힘드시다면 이거 마블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마블을 떠나야 됩니다. 이건 캡틴 마블이 지금 이미 7편을 계약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고요. 엔딩 크레딧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음악이 좀 괜찮아요. 캡틴 마블이 삽입곡도 되게 인상적이에요. 90년대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노래들 굉장히 많이 나우에 나올 법한 노래들 워터폴도 되게 좋았는데 네. 이 모든 사운드 트랙을 만든 음악 감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최초로 여성 그 음악 감독이 맡은 거예요. 피나 타플락이라고, 이분이 터키계 분이신데 이분이 이번에 음악을 맡으셔가지고 와, 이제는 드디어 음악 좋았습니다. 네, 음악 아주 훌륭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그 캡틴 마블에 대해서 저희 가로등거미님과 함께 지금까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볼만한 영화냐 아니냐는 그냥 사실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보고 나서도 이제 여러 가지 평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처음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첫 회를 녹음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지금 송출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대표적인 거는 유튜브가 있을 거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일단 먼저 파일럿을 할까도 생각 중이고, 그 다음에 팟빵이나 아니면은 팟캐스트, 그 다음에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 방송을 좀 계속 선보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이 있으시거나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그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부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의 주제는 뭐였죠? 2부의 주제는 뭐 그냥 웃기게 약간 너무 좀 진지하게 하면 좀 재미없겠다 싶어가지고 웃기게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왜 이 꼴이 됐나? 우리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라는 주제로 저희가 뭐 개인적인 얘기도 좀 섞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G였고요. 그리고 가로등검이었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